수성에 이어서 새우글로벌 중소형주 랠리에 동참하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황에서 일단 잠깐 보고요. 자, 시황은 뭐 이제 FMC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템플턴 방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강력하게 뭐가 생긴다. 은행주들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은행주를 담았더니 역시 잘 가고 있죠. 오늘도 뭐 하나금융지주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뭐 별로 떨어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뭐냐면 대신 그 다음에 이제 간 게 뭐냐면 증권주가 움직였죠. 증권주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움직인 주식이 오늘은 무슨 주식이 움직였는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아시는 분 없어요? 오늘 뭐가 급등했는데 전부 다 동반 상승했는데 수영장님은 아셨네? 네. 오늘은 전체가 동반 상승한 게 뭐예요? 역시 강력하게 상승한 게 우리는 선행으로 미리 매수해서 갔던 종목이 KT입니다. KT 어떻게 됐죠? 강력하게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죠? LGU 플러스는 더 무섭게 나갔습니다. 그죠? 이걸 어떡하죠? 저는 없습니다. SK텔레콤 자, 어떻게 됐어요? 무섭게 나갔습니다. 멋쟁이로 나갔습니다. 자, 이래서 통신주가 지금 강력하게 나갈 때 나는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또 왕따예요. 그러면 이런 업종 순환을 빨리 캐치해서 선행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죠? 많이 오른 다음에 항상 뉴스는 보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는 게임을 하는 거죠. 뉴스는 사람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뭔가가 자극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뉴스를 따라했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한참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은행주가 한참 올라서 50% 이상 올라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은행주가 간다.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지는 게임이죠. 지는 게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럼 정부가 오는 5월 9일 날 조기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들썩였죠. 그죠? 마구 들썩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올라갔다가 그냥 아우성 치고 하한가 떨어지는 종목에 4대강 테마로 해서 상한가 2번 가는 종목에 아우성 치죠. 그럼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해서 잘 먹으면 괜찮은데 잘못 물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려있으면 결국은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나고 나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죠. 지난번에도 무슨 종목 사가지고 물렸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저도 모르죠. 채권자가 행동하는 거지 제가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황기원 테마로 또 한참 올라가던 또 인터뷰 오늘
갑자기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힘든 상황을 벌어줬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뭐예요? 시장의 흐름은 대형주가 지수와 함께 올라갔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256만원 계산해봤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207만원 갔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죠. 그럼 들고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갔지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대형주가 움직이죠. 그죠? 대형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중형주는 움직이나요? 중형주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목은 제가 중소형주로 써있지만 오늘 소형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목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형주 못 가고 있죠. 그럼 소형주는 어때요? 소형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들이 뭐예요? 뻥뻥 날아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우, 세우글로벌 뻥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종목이 뭐예요? 수성이. 수성이가 왜 떨어지지 않고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형주가 장이 급등락을 하는 시장이 강하게 가다가 조정을 하면 이렇게 소형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대응하는 사람과 알고 대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더라.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지수는 강하게 강약보합으로 끝났죠. 이게 다 끌어올린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요. 대형주들이 지금 갔죠. 그죠? 신고가를 내고 가는 종목들이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천원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들은 어때요? 코스닥의 종목은 아직도 뭐예요? 못 가잖아요. 그럼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할까요? 수익이 안 나서 지금 뭐죠?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신용은 1조가 넘게 들어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감당은 안 되고 어떡하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담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서 그냥 들고 가지만 맞아. 우리 유료원의 계좌가 보면 지난번에 수성이 54%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를 찍었대요. 이틀 올라가면서. 이게 뭐예요? 새우글러벌이군요. 새우글러벌이 얼마 찍었다고요? 70%에서 지금 100%를 찍었대요. 이틀 사이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게 그럼 지금 중소형주 랠리에 어떤 종목을 소형주 랠리에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 큽니다. 전문가님 그럼 작은 기업은 안 사야 되는가요? 안 사야 되는가요? 맞아요? 작은 기업일수록 대기업보다 어떻게 되죠? 성장 과정에서는 큰 홍역을 치르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또 대기업이 늘 안전한 것만은 아니죠. 왜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진중공업. 아니요. 한진해운. 한진해운에서 우리는 상장 폐지된 것이니까 대형주 들고 있다가 눈탱이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운 역시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에서도 감자당해서 얻어맞았습니다. 다 이런 건 뭐죠? 대형주라고 안전하지도 않고 소형주라도 안전하지 않은데 소형주는 그러면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리스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누구도 돈을 벌 수 없다. 대개는 리스크가 클수록 기회가 더 큰 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리스크를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리스크를 걸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죠? 마음이 불안한 거죠. 돈을 뺏길까봐 불안해서 못하는 거죠. 대개는 리스크가 클수록 기회도 더 큰 법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리스크가, 그럼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에 처해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죠? 흐름을 알다니 뿌잉뿌잉 둥이 엄마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회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건데요. 주가 붕괴하는 거는 언제 오냐 하면 언제나 늘 풍요감에 젖은 장기간의 주가 상승 뒤에 뒤이어 어디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름을 알다니 어서 오시고. 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궁중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가장 먼 곳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투자해야 우리는 비로소 최고 수익률을 가져오는 겁니다. 에이,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남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는 데다 투자했더니 대박났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요? 네. 아니, 뭐, 빵 장사가 가겠냐. 제가 가서 우리가 유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아, 빵 장사가 뭐 가겠냐. 지금 빵이 뭐 엄청 좋다고 현명한 여사님도 오세요. 아니, 이 빵 장사가 가겠냐고 샀더니 이게 많이 갔어요. 네. 빵 장사 16만원 하는데 지금 28만 7천 원이니까 얼마로 오른 거예요? 16만원에서. 에브리치님도 어서오세요. 얼마? 네. 12만 얼마가 오른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안 보는 까지 멀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했더니 수익이 크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갑자기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소형주에는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변동성이 심하고 역시 갑자기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기에 3년 내지 5년 안에 주식을 들고 가라 그랬지 저는. 3년에서 5년 안에 돈을 써야 할 돈을 갖고서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스스로 내가 위험에 처하는 길로 가는 거죠. 좋은 종목에다 저축해라 했더니 저축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 중소형주는 안 가잖아요, 전문가님. 안 가요? 안 갔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그죠? 문제는 뭐죠?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얼마나 참아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엄청난 종목입니까? 얼마 시작했어요? 4,000원도 시작 안 한 거예요. 10월 달부터 사가지고 계속 사고 8월 달에도 사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왔더니 멋지게 시세를 준 거죠. 그러면 이게 8월 달에 산 사람은 수익이 얼마일까요? 엄청나요? 네. 근데 이 중간에 피라미드에서 그렇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요. 예, 얼마죠? 수익률이 176%입니다. 아, 그래서 사자마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률만 176%예요. 그런데 뭐죠? 중간에 더 샀잖아요. 아까 봤죠? 수익률이요. 50몇 %. 중간에 또 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쓰지 않을 돈을 3년 내지 5년 안에 쓰지 않을 돈을 중소형주 좋은 종목에다 담고 꾸준히 들고 간다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지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의요. 우리 유료원들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지없이 참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9명이라고는 좀 그럼 한 70% 정도는 참지 못하죠.
전문가님, 아, 떨어집니다. 아, 이거 팔아야 되나요? 네,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흔들려서 팔게 됩니다. 못 참아내요. 결국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못 참아낸다니까요. 이거를 참아내고 또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먹는 거죠. 아우, 나는 잘라먹어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잘랐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딱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근데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그죠? 삼양식품 오늘 조정했는데요.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됐죠? 오늘 신고가 냈다 내려왔어요. 얼마나 오래 가는 거죠? 팔지를 않았잖아요. 계속 여기서 사가지고요. 계속 들고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못 들고 간다는 거죠. 큰 수익을 낼 때까지 아유 힘들다. 10배거를 먹어야 된다. 아무리 제가 10배거를 먹어야 된다고 악을 써봐야 몇 명 들고 가요? 예, 30%도 못 들고 갑니다. 거의 몇 명? 70%는 나가 떨어집니다. 아우 전문가님 여기서 안 돼요. 아 이게 떨어졌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요 수익 나면 다 깎아먹어요. 얼른 잘라야지. 그런데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더 샀어요. 수익은 더 커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리스크를 그럼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소형주를 투자했을 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변동성하고 리스크인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형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주식을 매수할 때 까다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령이 나타나셨네? 자, 어서오세요. 아니, 그래서, 뭐죠? 주식을 매수할 때 까다롭게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작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는 지배력이 있는 창조적인 기업과 정신을 가진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지배력이 있고요. 사업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 상장을 지나서 최소한 시장에서 검증 기간을 거친 소형주에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기업이 적자를 탈피해 턴어라운드를 했다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갖고 간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시 수익은 커지더라. 작은 기업은 운전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선택해서 3 내지 5년을 들고 가라고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 다 투자자마다 투자 원칙이 다르고 또 전문가마다 투자 원칙이 다릅니다. 그럼 자신만의 원칙으로다가 리딩할 때 어떻게 갈 것이냐는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기업을 찾아서 중소형주를 매수했다면 설사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그걸 참아낸 사람이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 유리원이 들고 온 바로 삼양식품도 이렇게 해서 들고 왔고요. 또 수성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은 팔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고요. 아까 보여줬죠 계좌를요. 그죠? 계좌를 보여줬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추가 매수해서 수익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새우글로벌 지난번에 70%인데 지금 100% 오늘 찍었다고 그러는데요. 그죠? 이게 뭐죠? 잘 참아내고 더 샀기 때문에 이걸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원칙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들고 나간 거예요. 또 어떤 종목이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도 그랬고 수성이도 그랬고 그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종목이라면 셀리님 어서 오세요. 에브리치님도 어서 오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한번 3년에서 5년 한번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용기와 배짱이잖아요. 그럼 나는 잘라먹으면요. 잘라먹는 건 자신의 원칙이죠 또. 추세를 가면서 자기가 잘라먹는 건 자신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우리 추세 승리자님도 계시지만 자신의 원칙이에요. 자신의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템플턴의 방식구들은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 자르는 것 뿐이죠. 가는 종목이냐? 아직 안 잘라.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에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형주만큼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 분산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분산 투자도 안 돼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아무 종목이나 꽉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뒤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비중 축소하시죠. 소형주 투자는 늘 실망스러운 일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자들이 참아내기를 너무 힘들어요. 조정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이래서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열심히 조사해서 신중하게 고른 소형주를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잘 알려진 대형주의 포트폴리오보다 리스크가 오히려 작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님? 평생의 목투자님도 오시고요. 개인 큰손들이 돈 버는 방법들이 다 대형주로 벌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중소형주를 담고 집중 투자한 것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장난이 아니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그걸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데 집중 투자했다가 우리 유료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딸랑 2종목만 있는데 비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거 초보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직 잘 몰랐어요. 모를수록 비중을 가볍게 가야죠. 이제 공부가 되면 잘 분산해서 올바른 투자로 가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중 강탈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뒤로 계속 가가지고 손실만 커진 거예요. 굴렁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소형주에는 또 하나 단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죠? 리스크가 크다. 두 번째 뭐예요? 변동성이 심하다. 세 번째 뭐죠?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유통 물량이 작아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럼 좋은 주식을 사서 그죠?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팔지 않는 방법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조정만 들어오면 쳐다보는 순간 나는 그걸 들고 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종목이 꾸준히 수익을 올려주면 시장이 변덕스럽게 장난을 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지만 내 종목들이 포트가 불안해서 수익이 떨어지고 있으면 참아내지를 더더욱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배우면 역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그럼 소형주 투자를 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는 조작이 쉽다는 단점이 있죠. 아우, 작전 세력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뻥 나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트로 보면 멋지게 갈 것 같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상상 뻥뻥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그냥 그런데 장점은 또 뭐예요? 장기 수익률이 매력적이죠. 올라갔다 그러면 몇백 프로는 기본 물수니까. 그죠? 벌써 200% 가까이 나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매력적이지만 대신 뭐죠?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장기를 못 갖고 가죠. 아유, 전문가님, 아니 10개월을 어떻게 참습니까? 10개월을 참았더니 멀리 간 거예요. 그 이전 사람은 10개월을 참고 최근의 사람은 몇 개월 안 참고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렇게 참았을 때 그러면 이 소형주의 주가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펀드 매니저나 노련한 분석가인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대형 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형주는 잘 안 건드리죠. 그 다음에 자금도 크니까 기관들은 거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을 해서 다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책임에서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형주를 잘 안 사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소형주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애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죠? 분석자 수가 적음으로 질적 평가를 시도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잘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잡아버리면 수익을 크게 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죠? 기회가 많은, 그러면 소기업의 경영자는 대기업 경영자보다는 소통하기도 쉽죠. 투자자가 전화로 통화 가능성도 높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전에 있던 유료원이 어떤 A라는 종목을 사장을 만나서 그 기술에 대한 기대를 잔뜩하고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까 이유를 했죠. 신규 상장 종목은 시장에서 검증될 때까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종목을 샀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보유했는데 자그마치 4번을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얼마예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입니다. 4번이나 물타기를 했대요. 사장을 믿고 샀는데 손실은 50%가 났고 물타기 하는 바람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죠. 사장까지 만나서 처음 기업이 태어날 때 동행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았는데 주가는 안 가더라. 그것도 역시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소형주 투자는 계량 기준만으로 투자 대상의 기업을 탐색하면 유망 소기업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급변할 수도 있고
경영진의 자질에 따라서 실적이 바뀔 수도 있고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뭐죠?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형주를 샀더니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급락해서 나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잘 잘라먹는 사람은 괜찮지만 못 잘라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아이고 죽겠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행복플래너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맘님 어서 오시고요. 처음 오시는 분인데. 자, 그래서 그럼 유망소형주를 찾아내는 방법은 있나요? 네? 유망소형주를 찾아내는 방법은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주가는 종종 평균 회귀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매력적인 사업이 부실한 사업에 가려져 있는지 실적과 제출되는 분기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등을 보고 꾸준히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어디서이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예요? 다트잖아요. 난 다트에 가서 재무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나는 몰라서 한 번도 재무 분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2번, 나는 차트만 보고 그냥 삽니다 3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아니요, 그냥 저는 추천주를 삽니다. 그런 사람은 4번. 괜찮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현해 보는 겁니다. 못 알아두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트에 가서 재무 분석을 해본다. 1번. 나는 안 해본다. 2번. 3번 차트만 보고 한다. 그 다음에 그냥 추천주 산다. 4번. 솔직하신데요? 그죠? 솔직하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안 눌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속적인 매출 등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중요하죠. 왜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우리 유료원이 한 분이 어느 사이트에서 있다가 제 방을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 여기서 저기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그냥 좋은 종목도 아니고 이상한 종목을 줘요.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다 장기 투자니까 좋은 종목 주세요. 실적도 좀 좋은 종목으로. 아니, 실적 안 좋으면 수익을 못 냅니까? 내가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치대요. 통화하니까. 뭐죠?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사이트 아니니까. 자, 그렇게 야단 호통을 치면서, 난 장기 투자할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종목 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 기업 분석을 배우고 나니까, 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맞아요?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인지 최근에 대형 악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본다는 건 이게 뉴스도 한 번씩 보라고 그랬죠. 뉴스를 보라는 게 TV 켜놓고 9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보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물론 그 뉴스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서는 나한테 힌트 줄 가능성이
드뭅니다. 다만 그 뉴스를 들어서 내 것으로 하기까지는 투자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오바마가 이란 경제 제재를 갖다가 지금 당장 해제하겠다. 그러면 수혜가 뭐가 날까 종목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는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추천했을 때 대림산업을 추천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란 경제 봉쇄를 오늘부로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란 경제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아직까지도 그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어딘가 조사했더니 대림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떨어지는 종목을 대림산업을 미리 선행으로 매수했던 겁니다. 그럼 주식 뉴스를 찾아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외로 주식 뉴스에 있는 뉴스가 나를 투자의 안목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쪽에서 그러면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투자의 업종과 관계되는지 종목과 관계되는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상당히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 압력을 줄지 벌써 이미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해요? 강하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역시 배당을 엄청나게 주면서 우리가 매수해서 들고 있는 S51이 우리 의료원이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문가님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요? 이 떨어지는 걸 참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꼬집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때가 이때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수익이 40% 났습니다. 50%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저를 미워했습니다. 안 그렇게 생겼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전문가님 어떡해요? 들고 가시죠. 아니 어떡해요? 비중시켰으면 들고 가세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추세도 이탈했는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자릅니다. 때 되면 또 삽니다. 여기서 또 샀습니다. 추천 나갔습니다. 또 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배당은 얼마 받았어요? 6점 몇 프로를 받았습니다. 우선주는 얼마 받았어요? 거의 10% 가까이 받았습니다. 시가 배당률. 그런데 신고가를 내고 가요? 전문가님, 이 떨어질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참았습니다. 팔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컸었는데 이걸 자르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자를까 말까 하는데 버팅겼더니 수익으로 돌아오고 배당도 많이 주네요. 오늘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가 오시면 못 참니까 유료원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 고통을 참아냈더니 수익으로 돌아오고 배당도 많이 주대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본다면 소형주라도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소형주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일단 변동성이 심하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리스크가 크다. 세 번째는 뭐죠?
유동성이 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년에서 5년 들고 가버리면 다 아유 전문가님 3년 5년이요. 장대 연봉만 이틀만 나와봐요. 전문가님 장대 연봉 2개 나왔습니다. 아유 잘라야 되나요? 이거 무서워요. 불안합니다. 아니 불안하면 주식 왜 투자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장대 연봉 딱 나오면 아이고 죽겠네. 이야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원위치야. 나 진짜 참으려면 이거 참을 수가 있을까?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꽝이야. 꽝. 겨우 찌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파나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주가가 떨어지면 잘 참아요. 내가 손실이 나면 잘 참아요. 수익이 나면 못 참습니다. 참 재밌죠?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이 내가 수익을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못 참습니다. 그냥 잘라요. 그런데 내가 샀는데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떨어지면 못 자릅니다. 그 왜 그러죠? 수익 난 건 손실 날까봐 얼른 잘라버리고, 그죠? 손실 난 건 본전 찾아야 되니까 죽어도 안 자르는 겁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참아낸 거예요. 어우 가다가 신나게 떨어졌습니다. 포기해야 되나요? 안 포기했죠. 더 사나요? 더 샀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내고 가면서 배당은 6점 몇 프로를 줬습니다. 아 배당만 해도 이거 완전 은행이자 3년치를 받아버렸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님 잘라요? 아니요. 안 잘라요? 아유 무슨 소리야. 아직도 안 잘라. 아 걱정되는데 나 걱정돼서 죽겠는데 진짜 못 자르게. 아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두룩해요. 얘도 이렇게 해서 끌고 간 거예요. 삼양식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도 이거 떨어지는데요. 더 사보죠. 더 사요? 아이 전문가님 어떻게 무서워서 더 사요? 더 사요. 아니 사장님이 사는데 내가 그까짓 걸 못 사. 사장이 안 파는 사장이 사는데 나도 사라. 추가 매수. 그 여기까지 지금 들고 왔어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쭉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5번째. 몇째까지 했나요? 네. 4번째. 매출 채권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고재산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아, 나 그런 건 몰라요. 어려워서. 안 봅니다. 5번째. 재무상태에 비해서 단기 채무가 많은지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올라갔다 원위치로 내려오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떡해요? 6째. 내부자와 주요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임원진이 사고 있나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회장님이 사고 사장님이 사고 있다. 임원진이 사고 있다면은 또는 자사주를 매도하고 있는지 이런 뉴스는 다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괜찮은 일인데 나도 사보지 뭐. 사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경영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지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지. 오늘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어느 종목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갑자기 7%까지 올라왔다가 4.2%에 오늘 끝났습니다. 50억을 투자해서 자사주 매입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람직하잖아요. 그럼 나는 들고 가보는 거죠. 8번째, 기업이 최근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고 경영자의 논평이 바뀌었는지. 가만있어. 사장이 나와서 헛소리 하더니 다음에 나올 때 보니까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이상한 소리 잔뜩 써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안 사면 돼. 왜? 현금은 최고의 우량주기 때문에. 9번째, 차트에 나타난 주가가 몇 년 만에 신고가라면, 그죠? 몇 년 만에 신고가 났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고 굉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종목이 그래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해보고 내가 나름대로 투자 적격이 가능하다면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부자 어머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이 내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칙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격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잡초에 물을 주지 말고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올라가는 종목 함부로 꺾지 말고, 그죠? 에? 내려가는 종목에 잡초에다가 물을 자꾸 줘버리면 잡초에 물을 주는 건 물타기라는 거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꺾질 않아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큰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실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잡초에 물을 주실랍니까? 실적이 나쁜 종목을 팔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보유하라 그랬더니 이거 수익 까먹을까봐 얼른 잘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편이고 성공의 기회는 행운만으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역시 꾸준히 자신의 능력과 기술,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빠르게 상승했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가 지금 조정했나요?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다우지수가 조금 조정했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해야 할 것은 뭐죠? 계속 앞으로 가는 일뿐이 없습니다. 내가 올바로 방향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석할 능력이 돼야 되고 해석해서 내 거로 만드는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좋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지는 책을 통해서 또 공부하셔갖고 올바른 투자로 간다면 수익은 역시 준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